자, 이번에 운동과 충돌인데 이 단어를 배우는 목적이 있다. 뭐냐면 자동차를 우리가 앞으로도 탈 거 아니야.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은 다친단 말이지. 그걸 방지하고자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의 종류가 무슨 안전띠도 있고 에어백도 있고 범퍼도 있고 본네트가 이렇게 찌그러지게끔 설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살리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배울 거예요. 과학적 원리를 배울 건데 옛날에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왜 많이 죽어? 보통 벽이나 이런 데랑 충돌을 해갖고 사람이 이제 차가 손상을 받으면 앞에 바람을 막기 위한 이 유리가 깨졌어. 그리고 유리가 깨지면서 사람한테 쏟아졌단 말이야. 그거에 의해서 뭐 얌전히 찢기진 않겠지? 빠른 속력으로 확 스치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다출혈로 죽었어요. 보통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실험실에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뭘 합성하다가 냅두고 집에 갔어. 그 다음날 이제 치워야지 하고 하다가 하고서 떨궜는데 그 유리잔이 깨졌네? 그 유리 그 비커가 깨진 거야. 근데 분명히 떨고 갖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산산조각 난 게 다 하나로 뭉쳐있는 거야. 흩어지지 않고. 네. 가도 돼. 그 산산조각 나지 않고 붙어있더라 이거지. 그 전날 실험했던 게 막처럼 코팅이 돼 있었고 그 막에 유리들이 다 붙어있어갖고 흩어지지 않더라 이거야. 그걸 보고 너네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씨발 깨졌어. 이거 갖다 버리고 그냥 집에 갔었는데 그 사람은 통찰력이 있었던 거야.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고 나면 유리 때문에 많이 죽었으니까 그 유리를 처음에 제조할 때 그 코팅을 발라놓으면 깨졌을 때 사람한테 안 쏟아질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다고. 그 이유로. 근데 뭐 다 좋다 이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깨져갖고 그 파편으로도 죽었으니까 살살 부딪혀서 죽었다고 유리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막을 수 있었어. 근데 그거보다 좀 빨리 달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쏟아지진 않아. 쏟아지진 않는데 내가 튕겨나가네? 내가 미사일처럼 튀어나가는 거야. 내가 미사일처럼 튀어나갈 때 이제 사람이 대가리가 무겁기 때문에 대가리부터 떨어진다고? 그럼 이제 뭐 박살 나는 거지. 내가 망가지겠지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뭔가 안전띠, 안전벨트. 이 안전벨트에 의해서 갑자기 멈추더라도 튀어나가지 않게 된다고. 근데 이거가 잡아주는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안전벨트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것 때문에 상해를 입는다. 안전띠 때문에 다친다고. 벨트 모양으로 본 적 있어? 안전띠 자국. 사고 난 사람들이 안전띠로 이렇게 된다고 자국이. 이거 없었으면 이 사람은 튀어나가서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다고. 이 정도로 세다니까 안전띠가 잡아내는 힘이. 근데 이게 없었으면 튀어나가서 대가리부터 박고 죽는 거야. 안전띠 덕분에 이제 튀어나가지 않고 살아남게 됐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안전띠로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줘. 근데 문제는 이 몸통은 튀어나가지 않는데 이 머리가 쏠리는 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앞쪽에 뭐가 있지? 핸들 있잖아. 갑자기 쏠림을 받았을 때 몸은 튀어나가지 않는데 목은 이렇게 꺾이면서 핸들에 대가리 쳐갖고 죽더라 이거지. 핸들 대가리 봐갖고 이제 맞박이 함몰돼갖고 죽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마지막 안전장치가 뭔 거야? 에어백이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어백이야. 에어백은 핸들에 대가리 쳐갖고 죽지 말라고 만든 거야. 유리 뚫고 나가지 말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핸들에 대가리 먹지 말라고 만든 거라고. 그래서 벨트를 안 매고 에어백이 터지면 의미가 없어요. 넌 이미 미사일처럼 날아가고 있고 밑에서 터지고 있는 에어백을 살짝 보고 가겠지? 왜 틀렸네? 하면서 나는 나간다고. 알아? 그게 이제 에어백이라는 거지. 에어백이고 안전벨트를 차야지 의미있게 작동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 그 조수석에 탈 때 이 여학생들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그 차를 보통 운전 안 하고 조수석 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야. 친구 차를 타도 마찬가지야. 조수석에 타서
다리를 본네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타는 애들이 있거든? 편하게 가겠다고? 다리를 이렇게 본네트에 올리고 타. 너 그 상태에서 사고 나갖고 에어백 터지면 다리 병신된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다리, 어떤 느낌인지 알아? 에어백은 폭발이야. 폭발시키는 거야. 가스를 갑자기 만들어갖고 폭발시키는 건데 그 폭발력을 그대로 얘가 받겠지? 근데 받는 방향이 딱 이렇게 뒤로, 나는 이렇게 접히게끔 돼 있지? 이걸 거꾸로 접히게끔 안 돼 있잖아. 근데 에어백이 터질 때 이렇게 터진다니까? 터지고 나면 무릎이 이제 반대로 굽어지는. 알려줬잖아, 분명히. 본네트에서 다리 올리고 타는 거 아니야? 차 탈 때. 편하다고 해갖고. 큰일 나다. 이거 본네트에 다리 올리고 타는 그 위험성 이거 뭐 사는 거야? 본네트 다리 올리고 타면 위험한. 이런 식으로 본네트에 다리 올리고 타는 새끼. 여기서 터지면 거꾸로 접힌다니까요? 무릎이? 큰일 난다고. 이 사람들 지금 마트에 갔다니까. 꺾이는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아닌데 진짜 맛이 가서 지금 꺾여갖고 진짜 위험하다고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아니, 살면서 누구도 안 알려준다 이거. 과학 시간에 가정 시간에 가르쳐줄 거야? 부모 시간에 가르쳐줄 거야? 아니야. 아무튼 그 안전장치도 위험하게 사용되면 안 되니까 몇 개 알아둬야 될 거 알아봐. 나 오늘 2개 알려줬어. 본네트에 다리 올리고 타지 말 것. 2번 안전벨트 매고 나더라도 사고가 날 거야. 그렇지. 안전벨트를 차고 에어백 터줘야지 살아남는 거야. 안 그러면 우와 하면서 가는 거야. 내 친구가 이제 그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어. 중앙선을 넘어갖고 정면 추돌을 했는데 상대 속도가 한 100은 됐던 것 같아. 40 더하기 50이었나? 이 친구는 40으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고 이 사람은 50으로 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향을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은 거지. 에어백 터진 그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아프냐 물어봤는데 아플 거 아니야. 확 터져나가고 풍선을 때리면 아플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랬더니 그 폭발해갖고 얻어맞을 때가 너무 충격이 커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UFC로 따지면 다운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응? 충격이 큰가 봐. 그리고 그 에어백 터질 때 발열 반응이 크거든. 여기 화상을 입었더라고. 손잡이 부분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뭐 심한 화상은 아닌데 빨갛게 해갖고 화상이 입어서 지도하고 하더라. 궁금하다고 뭐 에어백 터질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맞으면 정신이 잃는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전띠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관성이 나오거든. 관성.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때 충돌해갖고 자동차가 멈췄는데 사람이 튀어나가려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이제 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먼저 그 뉴턴이 힘을 정의하지. 힘이란 무엇이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요거를 힘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제 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 2개가 있지. 1번 속력, 빠르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2번 움직이는 방향. 요 2개가 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힘을 가하면 속력만 바뀌던가 또는 방향만 바뀌던가 아니면 둘 다 바뀌던가. 그러니까 둘 다 안 바뀌고 있다는 건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 힘의 작용 여부로 내가 운동을 나눠놓을게.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 두 번째 힘이 작용할 때의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무슨 운동을 하냐?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쭉 간다고. 그럼 속력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는 2글자로 뭐라고 하면 돼? 등속. 속력이 안 변한다? 등속. 다음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뭐라고 하면 돼? 직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한다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주공간처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면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간다고. 마찰이 없으니까 멈추질 못해. 계속 가는 거야. 응?
내가 우주 공간에서 너랑 같이 간 다음에 내가 하고 밀면 못 멈춰. 계속 하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못 멈춰. 못 멈춰. 영원히 계속 하는 거야. 굶어 죽으면 이제 고사된 채로 가겠지. 이러고 가겠지. 그래서 그렇게 돼. 우주 미안해.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속력도 유지, 방향도 유지되면서.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할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주 공간밖에 없고 지구상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작용하는 게 있어. 그때는 우리가 알짜 힘이 0이라는 표현 써보자. 알짜 힘이 0. 알짜 힘은 뭔지 아냐? 나 기억나.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선생님이 알짜 힘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 알짜 힘이 어떻게, 알짜 힘이 어떻게, 알짜 힘이 어쩌고 계속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알짜 힘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써. 저희만은. 애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더라고. 알짜 힘이 뭔지. 나중에 공부하고 알았어요. 알짜 힘이 뭔지. 알짜 힘이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뭐 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 지금 아래로 떨어지려는 중력 있지 않아? 근데 지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내가 받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주는 힘,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한데 모아서 다 합치면 그걸 알짜 힘이라고 그래.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0이면은 힘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라고.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어. 중력으로 10으로 당겨. 근데 책상이 위로 10으로 떠받치고 있네. 근데 이거를 옆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데 마찰이 심해갖고 끌려오진 않아. 그럼 이 상태에서 알짜 힘이 몇이냐고. 0이야. 이거 두 개 합쳤더니 빵. 이거 두 개 합쳤더니 빵. 그럼 알짜 힘이 0이라고. 힘은 존재하지만 알짜 힘이 0인 거잖아. 이거는 그냥 아예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표현한 거고. 마치 우주공간처럼 힘이 없거나 힘이 있더라도 알짜 힘이 0이면은 이런 운동을 한다. 아휴 진짜.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걸 두 글자로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 내가 저번 주에 잔소리 한 거 좀 지켜봤어? 내가 저번 주에 잔소리 한 거 좀 이번에 시도 좀 해봤어? 한 주에 계획을 좀 짜봤니? 한 주에 스케줄을 한번 쭉 적어본 다음에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남고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남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만큼이니까 여기다가 배치하면서 해봐야지 라고 해서 해봤어? 해봐. 이번에는 웃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해봐. 다음에는 묻지 않고 얘기할 거야. 눈에서 흰자 3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지금 내가 흰자 2개밖에 안 보이고 있는데 흰자 3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지금 흰자 2개밖에 없잖아. 3개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되지. 다음 주에도 안 온다. 그럼 흰자 4개 보여주는 거야. 위 아래 좌우가 하얀색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무섭게 변하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자, 아무튼 좀 해봐. 진짜로. 인생이 바뀌어서 그래. 인생이 바뀐다니까? 해보라니까? 응? 한 주만 계획 세워봐. 한 주에 대한 것만 내가 스케줄이 월화수목금토 일이 어떻게 돼 있는데 해야 될 일은 이런 게 있고 그럼 여기다 배치를 하면은 여기 요일이 남네? 이때 좀 놀아볼까? 뭐 이런 거를 해보라고 한 번만. 제발 해봐. 이것만 해도 성적이 바뀌어서 그래. 잘 가르치는 사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뭔가 바뀌어줘야 돼. 알겠지? 해봐. 관성. 원래 공부 방법의 두 번째가 관성이거든. 공부 방법의 첫 번째가 계획이고 계획과 거기에 대한 실천. 자기가 계획을 해보면 알아. 막상 계획을 잡아놓고 그 시간에 안 한다니까? 왜 안 할까? 웹툰 쳐보고 있고 휴대폰 쳐가지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고 친구랑 전화하고 있고 수학 떨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를 절제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핸드폰도 잠가보고 어디 가방 같은 데 넣어갖고 자물쇠도 잠궈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절제하는 거를 좀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올라가지 이게. 그렇게 본인이 바뀌어 나가야지 성적이 바뀐다니까? 두 번째 공부 방법은 이거예요. 관성. 너 이 운동하는 물체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정지한 물체를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고 운동하는 물체를 계속 운동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공부도 똑같아.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어.
공부가 시작이 안 돼. 공부가 시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노는 거를 그렇게 나는 추천하진 않아요. 논리 흐름이 좀 깨져. 계속 공부하는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강하기 좀 그렇고, 공부로 승부 봐야 되는 애들 있잖아. 인생 걸고 고시 보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저거야, 관성. 저게 깨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겠다, 시험으로 승부 보겠다 하는 순간 휴가는 다 반납이야. 휴일이 어딨어? 쉬면 안 된다니까? 관성 깨진다니까? 그 관성을 자꾸 붙여나가다 보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들어. 처음에는 막 종이 수업 6시간밖에 못하다가 조금 이제 관성 탄다. 운동 관성이 붙는다 그러면 8. 좀 더 붙는다 10. 좀 더 많이 붙는다 12. 그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기본 맥스가 오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가 5시 30분 공부. 12시부터 그 다음 18시까지 또 6시간 동안 5시간 30분 공부. 18시에서 24시까지가 4시간 공부. 해가지고 몇 시간이야? 16시간. 맥스 이것까지 봤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봤어. 오전 동안에 30분밖에 쉬는 시간을 안 빼. 나머지 다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게 돼? 처음부터 지금 해보라고 그러면 너 이거 관성부터 못한다니까 지금? 노는 관성부터 하고. 충분히 관성이 붙어줘야지만 그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봤던 사람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했어. 총 15시간이구나. 하루 24시간 중에서 15시간씩 공부를 1년 동안 쫙 이거 공부하는 거야. 너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공부한 엉덩이 힘 같은 경우는 대가리로 못 이겨. 이런 사람 못 이긴다고. 이런 노력파랑 그 진득함으로 앉아갖고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머리 조금 좋다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못 이겨. 아무튼 요게 이제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 금토일 쉬는 날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스케줄이 이거였어. 오전이면 5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딱 하고서 집에 가요. 이거를 365일 하더라고.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올해도 성공한다. 그럼 두 번째, 힘이 작용하면은 이제 뭐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 한다고 이미 전 시간에 배웠어. 등가속도 운동, 점점 빨라지는 운동, 점점 느려지는 운동, 뭐 포물선 운동 이런 거 배웠지. 이거 빼고 지금 관성이니까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정리할게요. 관성이 뭐냐라고 하면 뒤에 밑줄을 볼까요?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근데 조건을 기억해야지. 언제 이게 작동한다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우주공간처럼 힘이 없거나 또는 알짜 힘이 여기 있을 때, 다 합쳐서 제로 되면은 이 상태 되는 거야. 관성의 크기가 좀 특이한데, 뚱뚱한 물체일수록 관성력이 커요. 여기 1kg짜리 돌이 있고 10kg짜리 돌이 있어.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언제가 더 힘드냐고. 이때가 더 힘들다니까. 정지관성이 커서. 다음 2번. 관성의 현상이 두 개 있는데 그 위에다가 좀 적어볼래? 얘는 정지관성이라고 적고 그 밑에는 운동관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정지 관성이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운동 관성이라고 해. 이거 두 개를 구별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관성이랑 관성이 아닌 걸 구별하라고도 나오거든. 관성이랑 관성이 아닌 거. 보통 관성이 아닌 걸로 주는 게 작용반작용을 많이 줘. 작용반작용. 이게 뭔지 알아? 작용반작용?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내가 벽을 치면 벽도 나를 친다라는 개념. 보통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인데, 핵심을 몇 개 적어줄게. 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다는 게 노를 이용해서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간다고. 다음에 로켓 쏘는 거. 로켓을 발사하면은 로켓이 가스를 밀지? 그럼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면서 튀어나갈 수 있다고. 이런 거. 다음에 또 작용 과정이 뭐 있을까? 내가 걷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거든. 싫어? 걷는 거. 내가 땅을 발로 10으로 차주면 땅이 나를 10으로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 뭔가 추진에 관련된 얘기는 다 작용 반작용이고, 이건 관성이랑 관련이 없는 예거야. 알겠지? 이런 거 몇 개 섞어놓은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 섞어서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럼 정지 과정부터 봅시다. 첫 번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진다는 얘기 나오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 이게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인간이야. 얘가 버스,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스예요. 버스에 탔어. 근데 얘가 정지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버스가 출발해버리면 다리만 끌고 가지. 몸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다리만 끌고 가니까 지금 접하신다고. 저기가 나오려고 한다. 얘도 종이 위에다 동전을 올린 다음에 종이를 땅 쳐. 그럼 종이랑 동전이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종이만 날아가고 동전은 빠진다고. 왜 빠진 거야? 동전에 정지관성. 가만히 있고 싶어 하니까. 그럼 휴지. 뭔가 여기 휴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살살 힘을 주면 풀리잖아. 그지? 살살 힘을 주면 풀려버리는데 이걸 잡고서 나 이거 하고서 완전 다 풀어진 적이 있어서 들었네. 이거를 팍 하면은 얘만 풀어진다고. 왜? 이게 정지관성이랄까? 야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거의 한 노래 절반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심지어 놓쳤더니 다 혼자 가서. 쪽팔리고. 아무튼 그거 정지관성. 또 정지관성 관련된 게 먼지 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정지관성으로 터는 먼지도 있고 운동관성으로 터는 먼지도 있어. 이거는 운동관성으로 터는 거거든. 이게 이불이야? 아니 무슨 병신? 이게 이불이래. 이게 이불이야? 이게 먼지야? 먼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지. 이걸 털 때 이렇게 터는 거는 운동관성이야. 이렇게 터는 거. 이렇게 하는 순간 먼지는 날아가려고 하는데 얘는 내가 잡아 뜯었지. 그러니까 먼지는 계속 날아가려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운동관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아는 듯한. 없애졌어요. 없애졌어요. 자, 그럼 이걸 또 먼지라고 해보자. 자,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여기를 탕 치면 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붕뜨거든 여기. 그러면서 폴 하고 날리는 게 있어. 이렇게 터는 거, 이렇게 터는 거, 두들겨서 터는 거. 그러면 얘를 치는 순간 얘는 움푹 들어가는데 움푹 들어가는 과정에서 먼지는 이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해서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풀풀풀 날리게 되면 그 먼지 터는 거는 정지관성인 거야. 알겠지? 먼지를 털어도 운동관성 이용하는 먼지가 있고 정지관성 이용하는 먼지 소리가 있어. 다음 이거 달리는 자동차가 멈추면 앞으로 튀어나가지. 또는 뭐 달리는 자동차가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고 달리는 아이가 돌풀에 걸리면 앞으로 접혀진다. 제일 쪽팔리지. 그치? 개주 경기에 나왔어. 우리 학급 대표에 나갔는데 세 발짝 꺾어서 잡아주면 개봉신 나가는 거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 굴러갑니다. 운동화색이 있고 옆에다 하나 더 적어볼래? 삽질 적어. 삽질 적어봐. 삽질. 삽으로 흙을 퍼나르는 게 운동관성이야. 왜 그러냐? 봐봐. 이게 삽이야. 이거 봐봐. 삽처럼 되어있지. 이렇게 삽. 펀 다음에 이렇게 날리지 않냐? 푹 퍼갖고 지금 흙을 여기다 펐어. 그 다음에 풀 때 이렇게 푸잖아.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는 멈추지. 근데 쟤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서 날아간다니까. 삽질은 운동관성이야. 알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관성을 이용한 안전장치가 안전벨트, 안전띠라고. 안전띠. 하나 더 있어. 안전띠 말고 그 헬멧 턱끈도 이거야. 헬멧 턱끈. 안전띠가 하나 더 줘봐. 턱끈. 헬멧에 붙어있는 턱끈도 이게 관성을 이용하는 거. 관성에 관련된 안전장치야. 헬멧 턱끈. 오토바이를 타면 되도록이면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특히 남학생들 이제 겁먹 들어갖고 나중에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죽어. 진짜 많이 죽어. 왜 많이 죽냐면 일단 속도에 뽕을 맞아. 와 하고 땡기다가 하고 이제 앞에 들이받고 뒤집어. 그런 경우 제일 많거든.
아니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죽는 게 네가 잘해서 죽기보다 남이 잘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치여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많이 죽는 게 사거리에서 죽지. 사거리가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 쌩쌩쌩쌩 움직이고 있어. 여기가 주황불이 딱 켜지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곧 있으면 파란불이구나 하고서 파란불 켜지자마자 쌩 달리거든? 미친 짓이야. 왜냐면 여기서 주황불이면 여기서부터 이미 엑셀을 밟아갖고 속도를 가속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차가 있어. 주황색 불이 켜지면 멈추는 게 맞는데 멈추지 않고 빨리 통과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히려 더 세게 밟아. 그 세를 밟고 있는데 내가 출발해버리면 옆으로 들이받치면서 뱅그르르르르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진짜 위험해. 근데 그나마 조금 날 보호할 수 있는 게 헬멧인데, 헬멧 같은 경우 튀어나가더라도 이제 머리 부딪혀도 이제 깨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문제는 헬멧이라고 하는 것도 관성이 있어. 이게 봐봐, 이게 대가리야. 헬멧을 썼어. 헬멧을 쓴 거야 지금. 그 헬멧을 머리에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사고가 나. 끼! 팡! 이제 날아가니까 헬멧이. 헬멧은 이미 날아가고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야. 쓰나마나야. 그래서 필요한 게 턱걸이라고. 같이 날아간다. 알겠지? 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턱근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놔야, 턱근을 차서 고정을 해놔야 얘가 끼가고 자빠져도 안 튀어나가고, 사람이 설령 튀어나가더라도 같이 가는 거지. 헬멧을 적당하게 부딪힐 때는 이제 뭐 사람을 살려주는데, 좀 세게 부딪히면은 그 오토바이 타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건 거야. 여기 부러지는 거, 목 부러지는 거. 보통 이게 오토바이 이렇게 차잖아. 빵 부딪히면 사람 튀어나가지? 튀어나가면 이제 헤딩을 한단 말이야. 헤딩을 할 때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목이 부러지면 이 밑에 있는 척수신경이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입만 살아있어. 아무것도 못해. 손도 못 움직여.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타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뒤지면은 한번 살다가는 거, 좀 일찍 가는 건데, 문제는 살아남았을 때가 문제야. 누가 병수발이 할 거야? 평생을. 타지 말라고. 내 친구가 비슷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뻔 했었어. 목은 안 부러졌지. 근데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다 깨져갖고 얼굴이 아주 아작이 났다. 안경 알 때문에. 유리 파편 때문에. 이 새끼가 아니야. 그건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 병원에 가갖고 이제 겁이 난 거야. 어머니가 알면 혼나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런 걸 혼나니까 겁이 나갖고 이 새끼가 뭐라고 했냐면 뺑소니 당했다고 한 거야. 차에 치였다고. 지가 갖다 들이박아놓고서는 뺑소니 당했다고 한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서 잘 들어. 그런 구라치면 안 돼. 왜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잘못했을 때 도와주는 제도인 거야. 뺑소니라고 하는 건 가해자가 있지. 그러면 그 너의 병원비를 물어줘야 될 의무는 보험회사가 갖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가져. 근데 네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굴 꼬매는 비용만 300~400만 원이야. 꼬매는 비용만 어떻게 된다? 병원비가 수천 개죠 그냥. 근데 그거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해준다니까? 건강보험에서 안 해줘, 의료보험에서 안 해줘. 왜?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못 잡은 거니까. 그 사람을 잡아갖고 그 사람한테 청구하라는 거야. 일이 그렇게 돼서 꼬여갖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자수를 하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어. 내가 20대 때 초반에 있었던 게, 20대 초반 대학 다닐 때 도라이 새끼가 술 처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그 질러 가. 여튼 아휴 됐고요.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 가볼게. 내가 식을 하나 적어줄 건데 이거 뉴턴 형님이 만든 거거든. 힘을 정의했지. 뉴턴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해서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중력이야, 중력. 중력 우리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9.8 해가지고 중력 구하지 않았니? 이거 기억날걸? 중력 때 했던 거? 1kg이 받는 중력은 9.8N이다. 뭐 10kg이 받는 중력은 98N이다. 이런 거 해봤던 것 같아?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식을 써먹은 거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 9.8이 뭔데? 중력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갖고 힘을 구하는 걸 우린 이미 하고 있었다고. 우린 알게 모르게 F = ma를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뉴턴이 정의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힘의 단위는 원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뉴턴이 말한 힘의 단위였어. 뉴턴이 주장한 힘의 단위가 이거였는데, 후세 과학자들이 힘 쓸 때마다 기호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너무 귀찮지 않아? 그래갖고 뉴턴의 업적도 비례 겸 해가지고 n이라고 하는 단위를 새로 정의한 거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가 힘을 개발한 다음에 자기 이름 붙여갖고 뉴턴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과학 쪽이 업적을 만들어갖고, 자, 지금부터 이거를 병모라고 불러주세요. 3병모, 2병모 하라고 하면 너 하겠냐? 뉴턴은 그런 거 안 했어. 소름 돋잖아. 너무 유치하잖아. 프리즈 콜비 병모 이거 아니야. 후세 과학자들이 붙여줬다. 뉴턴 대지고 나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원래 힘의 단위였어. 그걸 이제 우리가 뉴턴으로 바꿔서 쓴 거고. 다음 두 번째, 이 식을 변형하다가 뉴턴이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 자, F = ma인데 이 식을 변형하면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 거 맞아? 이게 가속도의 정의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 다음 이 식을 변형을 해본 거야. 델타 t를 옆으로 넘겨. 그럼 왼쪽이 F 곱하기 델타 t가 되지? 오른쪽은 M 하고서 V 나중 V 처음이 남는데, 이거 전개를 하니까 MV 나중 빼기 MV 처음이라는 식으로 바뀐다고. 이 식이 F = ma를 변형하다가 이걸 지금 찾아낸 거야. 그 여기다가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요 F 곱하기 T를 뉴턴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걸 충격량이라고 정의했어. 어떤 물체에 가한 힘, 그 다음에 그 힘을 가한 시간. 힘을 이렇게 주냐, 이렇게 주냐, 이게 시간 차이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거 힘의 차이고. 그래서 충격을 가할 때 방금 본 건 힘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는 이거랑 이게 이 시간의 차이라고. 알겠어? 이 두 개의 곱만큼 충격을 받는데, 제가 곱만큼 충격을 받는데, 충격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정의하기를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운동량이라고 정해. 운동량. 운동하는 정도, 운동량. 그럼 MV 나중에다가 MV 처음을 뺐다라고 하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는 거야. 충격을 가한 만큼. 물체에다가 충격을 가하면 운동량이 바뀐다고. 근데 질량이 바뀔 일은 없잖아. 내가 힘을 가했더니 네가 살이 쪽 빠져. 말이 안 되지? 질량은 바뀔 수가 없다니까? 그럼 내가 충격을 가하면 뭐가 바뀐다는 거야? 속도가 바뀐다고. 힘을 세게 주고 오랜 시간 접촉을 해갖고 힘을 가할수록 속도가 많이 바뀐다고. 알겠어요? 요 관계를 찾아내는 게 뉴턴이야. 뉴턴. 충격을 많이 가할수록, 즉 힘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둘의 곱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질량은 안 바뀌니까 속도가 바뀔 수 있다. 충격을 많이 가하면 그만큼 빨라진다. 마스크 끼면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볼게요. 운동량. 운동량을 정의할 때 거기 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적혀있지. 방금 한 거야. 운동량 MV. 기호로 적어줄게. 봐봐봐. 기호. 기호로 적으면 운동량의 기호를 P로 적거든. 근데 이게 네가 알던 단어가 아니야. 너가 알던 단어면은 거기다가 연결해서 붙이면 되는데 모르는 단어일 거라고. 들어가서 P멘텀이라고. 모르면 버려. 그냥 P라고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질량은 이건 알걸? MASS. mass. 이거 말고 mass. 질량. 응? 그 질량에서 나온 M이고. 숨이 안 쉬다. 속도는
velocity에서 나온 V. P는 MV라고 정의한다. P는 MV. 알겠지? 이게 기호로 적은 거야. 단위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 질량의 단위가 아까 뭐였어?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그냥 운동량의 단위야. 이걸 새롭게 정의한 건 없어. 여기에 운동량의 단위를 새롭게 정의한 건 없어. 아까랑 좀 다르지? 아까 힘의 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었잖아. 운동량을 줄여 쓰는 단위는 없다고. 그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여튼 운동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속도가 방향성이 있는 애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방향성 있는 물리량을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처리하거든. 속도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되고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고2까지, 고3까지 그냥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쓸 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돼. 여튼 운동량에는 꼭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주라고. 알겠지? 연습. 돔이 있어요. 2kg짜리 물체가 3m/s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벽이랑 꽝 하고 들이박았어. 그랬더니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왔네? 반대 방향으로 2kg이라고 적지 말자.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와갖고 얘가 2m/s로 뛰쳐나왔다고. 꽝 충돌한 다음에. 자, 이때 델타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래. 나중 운동량에다 처음 운동량 빼라는 거야. 해봐. 운동량의 변화를 구해볼까? 몇 나오는지. 해봤어? 정답 공개합니다. 봐봐. 좀 맞아 부탁할게. 지금 왜 선생님이 힘들어하고 아파도 이렇게 좋아하지? 에이 이러면서 여기 되지 않아 이러면서. 응. 선생님 딸내미가 지금 2살 반이잖아. 그 호의 개념을 알아. 지가 다치잖아. 어디 부딪혀서 이러면 아빠 나가 이래. 호리 달래. 해주면 얘가 좋아해. 괜찮대. 응? 그럼 내가 이제 다쳐. 내가 다쳐갖고 다친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쳐갖고 딱지가 안 준다고 해서 여기 이걸 딱 보더니 이거 이거를 뗐다니까 딱지를 아파 죽겠네. 내가 정색을 하고 있으면 아파하지. 진짜 아파하지 마 이러잖아. 그러면 와갖고 해준다. 근데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호를 그냥 안 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귀를 모아.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해. 이건다니까? 호를 그냥 못 하고 귀를 모은 다음에 쏜다고. 이러면서 케이크 촛불 끌 때도 그렇게 꺼. 그냥 후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하고서 안 꺼집니다. 이러면서 귀엽다. 귀여워. 자, 운동기억 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주면 이 6이야 6. 그리고 충돌하고 나올 때 얘가 다이어트 하면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갑자기 1kg로 나오거나 돼지가 돼갖고 3kg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질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적었어. 그럼 2kg에다가 속도 2를 곱하면 이게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냐 그러면 2 하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조진다고. 왜? 방향성이 있는 값이라니까 이거.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으면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다가 처음을 빼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값에다 처음값을 빼는 거잖아. 그럼 나중값은 지금 마이너스 4고 처음값은 플러스 6이라고. 이거를 빼줘야지 답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 빼면 아니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6을 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0.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알겠어? 응.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돼. 응? 2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뒤로 넘겨서 충격량. 왜 이렇게 힘들니?